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독립유공자들 가운데 아직도 나라로부터 서운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나라가 이것을 주지 않을 때 독립된 나라의 독립군들이, 시민들이 이 서운을 올립니다 하고 시작된 것이 올해 벌써 3번째가 됐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서운을 받지 못했던 그 사유를 똑같이 그대로 복사를 해서 공문으로 반려를 하는 정도 수준으로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이 나라가. 대통령은 독립운동과 독립투쟁과 사회주의 운동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진작 천명을 했는데도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이것을 이어받아야 할 정당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이걸 입법화하지 않고 그대로 손 놓고 있는 통에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운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로 김한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독립국가의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은 모두 여러분들이 일생을 바쳐 해오신 독립투쟁 덕입니다. 자랑스러운 독립투쟁의 공헌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103년 8월 15일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대한민국 보훈처는 항일 독립지사 김한동 선생을 서훈하라. 유족 대표 김승희. 김한동 선생에 대하여 유족 대표 저는 1998년, 2018년 2월, 2018년 7월 3번에 걸쳐서 서운 신청을 하였으나 광복 이후 수형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1998년) 서운 첫 번째 신청할 때까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셨는지 행방불명이 되셨는지 실종이 되었는지 공중에서 산화했는지 물속에서 수중수몰이 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요? 어찌 가슴속에 없겠습니까마는 잊고 사는 게 제 삶이었습니다. 1998년 첫 번째 신청하기 얼마 전에 제 사촌이 저희 아버지의 형인 그분은 애족장을 받으셨습니다. 부산 국가기록원에서 저희 큰아버지 애족장을 받으신 분의 애족장을 받기 위해서 판결문을 떼러 갔다가 저희 아버지 것도 떼어다가 저한테 주면서 아나,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놔뒀어요. 1998년까지.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사람이 광주 광복회 직원이라고 하면서 광복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서 물었어요. 실마리를 잡았어요. 다음에 만나자. 만났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100% 서훈이 된다. 애족장이다.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줘서 돌아가신 줄 어쩐 줄도 모르시는 저희 아버지, 단 일제 강점기에 옥살이를 독립투쟁 때문에 옥살이 했던
2년의 그 판결문만 가지고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분의 서운 신청을 1998년에 했습니다. 거부. 1998년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입니다. 거부. 2018년에 포기하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해입니다. 두 번째 시도. 거부. 거부를 받자마자 집에서 사진 하나가 나왔는데 저희 선친이 광주 수도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진이 있어요. 미 군정 시절이라 미군 장교가 둘이 앉아 있고 그 다음 수도과 직원들이 쭉 있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가 있는 사진을 참 발견을 했어요. 그 사진을 근거로 해서 바로 그 해 2018년 7월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거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고요. 다행히 여러 주변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보훈처에서 보류한다는 이유가 써져 있는 공문인데 성명 김한동 포상되지 못한 사유 광복 이후의 수용. 광복 이후의 수용.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기는 살아 계셨던 거구나. 이 말이 납득이 갑니까? 요걸 바꿔야 2018년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수형사실? 그게 뭐냐? 수형사실이란 1948년 10월 20일 우리 어머니의 기억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어서 3년이 지난 해입니다. 여순 사건이 터진 직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그때 저희 아버지 어디서 살았냐면 망월에서 살았어요. 망월동 5.18 묘지에 있는 망월동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광주 시내까지 5살 먹은 제가 1943년생입니다. 1948년에 제 손을 잡고 걸어서 광주까지 오는데 말바우 시장 있는 데서 좀 쉬자고 하니까 킹킹거린다고 제 군밤 하나 맞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손을 잡고 광주 시가지를 보행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지금 생각하니까 형사예요.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세우더니 탁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 눈에 선합니다. 현행범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어쩐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 손을 잡고 있는데 현행범도 아니고 영장도 제시하자는 걸 보지 못했는데 왜 수갑을 채울 수 있지?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체포해야 쓰겠다면은 당신 일이 뭐예요? 내가 잡고자 한 성명 확인했을 것이고 기타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체포하고자 한 그 사람이구나 하고 착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체 없이 무조건 탁탁 뒤에 탁 돌아서니까 척커덕 했다 그 말이에요. 일제 강점 기간 중 김한동 선생은 사회주의적 독립운동,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선친께서 17살 때 전남 농민의 사건에 연루되어서 거기에 연루되어 재배돼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연령 미달로 기소유예되었습니다.
즉 노동자 그 다음에 1938년에 서울 창신동에서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파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와 함께 6명이서 서울에서 6명, 4분은 서울에서 노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 각 노동 단위들을 지도해서 파업을 하기로 준비하는 과정에 체포되어서 2년형을 살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친은 그 일로 늘 수배당하고 구금당하고 쫓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김한동 선생을 담당했던 경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일제 앞잡이죠. 즉 조선인 형사가 있었을 거예요. 노동자 파업을 하다 모든 그때 우리 아버지를 잡으러 다녔던 형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사가 이제는 해방이 되어 3년이 지난 1948년에 대한민국 형사가 되어서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까.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형사가 되어서 등 턱턱 두드려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일제 때부터 쫓아다니게 있으니까 얼굴이고 이러면 다 아니까 턱턱 차가닥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얼굴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등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제가 늦게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형사였던 그는 광복 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형사가 되어서 김한동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조국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인형 옥고를 치웠던 그 사실을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하는 공산주의로 몰아서 김한동 선생을 체포하였고 그 미군정 청산에서 대전군법에서 그 사실로 5년 형을 선고한 것이고 그렇게 하여 형을 치르는 중 6.25가 터지니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신 아버님께 대한민국 보훈처는 광복 후 수용 사실이 있다고 서훈을 거부하는 것 말이 됩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투쟁해서 2년을 수용 사실했는데 해방이 된 뒤로는 그 2년이 반공이라는 측면에서 체포가 되고 그 체포가 돼서 수용 생활을 하다가 재소자이기 때문에 군경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그랬을지라도 2년 옥살이한 것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으로 서운을 받자고 신청했더니 광복 후에 5년 수용 사실이 있다고 거부한 나라인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 그렇게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사실을 1948년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는데 저희 선친 역시 대한민국 형사가 되어 있는 어느 형사에게 개인에게 공산주의자로 인식이 되어 체포되고 끌려가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후 김한동 선생은 대전군법에 의해서 미 군정청 치안유지법 19호 위반으로 1948년 12월 1일 국가 보안법이 된 그 법으로 5년형을 받고 진주 김천 형무소를 거쳐서 진주 형무소에서 복역 중 6.25가 발발되자 이 사실은
대한민국 군경이 총살하여 구덩이에 묻어버렸다는 이 사실은 진실 화해를 위한 조사의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결정문의 사실이 맞다는 것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인정을 했고 김승희를 붙인 한동 선생은 이렇게 총살해서 대한민국 군경 총살해서 목숨을 잃었으므로 그 생명에 대한 보상을 해서 보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광주에 살고 있는 김승일 그리고 김승일의 어머니는 저희 부친이 진주 형무소에서 수용 생활을 한 줄은 아는데 면회도 다녀왔는데 6.25가 터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 오고 아주 무섭고 아주 그런 3년의 생활을 하고 진주가 어찌 되었다냐고 풍문에 물어보니까 형무소 문을 다 열어버려서 다 나가버렸다더라. 진주 형무소에 있는 재소자는 다 죽여버렸다더라. 그 소문이 2개가 들리는 겁니다. 광주에서 들으니까. 그럼 나가버렸다 석방을 해버렸다더라. 그럼 우리 아버지는 석방이 우리 남편은 석방에 대해서 어디로 가버렸을까? 다 죽여버렸다더라. 그러면 내 남편은 죽어버렸구나. 이 2 자식을 어떻게 키우지? 나는 아버지란 때문에 저희 애갓집이 아주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아버지란 말을 함부로 부를 대상도 없었으려니와 아버지 나 혼자 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옆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한번 해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